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미지의 서울 4회를 보고 너무 많이 울어서 머리가 아플 정도였는데요. 사슴이 사자피해 도망친다고 쓰레기가 아니고 소라게가 잡아먹힐까봐 숨는다고 겁쟁이가 아니듯 아무리 모양 빠지고 추저분해 보여도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거라는 말을 듣고 오열을 했습니다. 저만 이렇게 온 건 아니겠죠? 어쩜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각각의 이유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가님이 글을 진짜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사회 리뷰 간략하게 하고 5회 예고편 분석하겠습니다. 호기롭게 회사를 그만둔 호수는 로펌이 원금만 있는 것도 아니니 더 좋은 곳에 가면 된다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란 듯이 더 좋은 회사에 가서 내 결정이 옳았다고 증명하고 싶었죠. 근데 충고는 진짜 자기 말대로 참 치사했어요. 호수는 자신의 실력 때문이 아닌 이유로 이력서를 넣은 로펌에서 모두 탈락했는데요. 사실 호수는 정말 충분의 말대로 대학과 로펌 어디를 갔는지가 본인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 자신이 그만둔 회사가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었고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다음 걸음 내딛기가 무서웠죠.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며 호수는 소라게처럼 움츠러들었는데요. 이에 미지는 호수에게 넌 그대로라고 나빠지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고 내려가지도 않았다고 그냥 회사 하나 간둔 거니까 괜찮다며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줬던 말을 해줬습니다.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이 말은 미지가 스스로를 가둔 문 앞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때 처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해주던 말이었어요. 부상으로 육상을 더 이상 못하게 된 미지는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미지는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육상 선수 유미지라는 타이틀뿐이라 생각했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빛나는 가능성을 잃어버리자 소라게처럼 방 안에 숨어 3년을 보냈죠. 육상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더 이상 반짝이지 않는 유미지로 돌아가기 싫었기에 그저 제 자신이 쓰레기가 된 기분이었어요. 호수집에 있는 졸업사진에 있는 머리 짧은 아이는 미래였는데요. 미래가 미지를 졸업시키려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미지인 척 학교를 다니는 장면은 진짜 좀 울컥하더라고요. 사회까지 보니 지윤과 미지가 멀어졌던 건 지윤의 마음이 미래에게로 변했기 때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는 걸 들었던 미지가 더 이상 빛나지 않는 자신을 누구도 반길 리 없다고 여기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게 두 사람이 멀어진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은이 미지가 나한테 뭐가 서운했었던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거고요. 한편 미지는 백수가 된 변호사 호수에게 뜨개질을 전파했는데요. 진짜 뜨개질을 하면 아무 생각도 안 들긴 하더라고요. 한 코 한 코 뜨면서 하루를 버티다 보면 새로운 일도 생기고 새로운 일이 안 생겨도 수세미 하나는 생기는 완전 개이득인 활동을 하며 호수는 스스로에게 가혹해지는 그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코가 하나 빠졌다고 다 풀어버릴 필요 없이 틀린 데서부터 다시 하면 되는 뜨개질은 인생이랑 참 비슷한데요. 결국은 뜨개질이든 인생이든 어디를 틀렸는지 알아채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디를 틀렸는지 모르면 결국 다 풀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까요. 한편 수세미를 수십 개 떠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눠주던 호수는 김로사의 법정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호수가 일이 생기니까 굉장히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돕고 싶은 사람을 이기게 하기 위해 원근을 나온 이호수 변호사의 첫 고객이 김로사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한편 김로사는 가방을 꺼내다 추락하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 의자가 정말 불안불안하더라고요. 미래가 집에 와보지 않았다면 신고가 늦어져 더 큰일이 날 뻔했는데요. 미래는 쓰러진 로사를 보며 할머니를 떠올렸고 공황이 왔습니다. 집 문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했던 소라게 시절의 미래는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더 빠르게 병원에 모시고 가지 못한 것에 대해 여전히 자책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혼자 웃고 행복하게 사는 게 뻔뻔하다고까지 여겼죠. 그래서 미래가 할머니를 간호하는 일에 더 지극정성이었던 것 같은데요. 호수는 할머니가 쓰러진 걸 미지 탓하는 가짜 미래에게 그건 미치 탓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게 내 탓이 아니면 할머니가 쓰러지신 것도 미지 탓이 아닌데
나보곤 내 탓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미지한테는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하냐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고. 절대 미지 잘못 아닌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호수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동창 애들이 육상 그만둔 미지는 요즘 뭐하고 사냐고 물어보며 자기들끼리 미지 인생이 망한 것처럼 얘기를 할 때 미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호수가 여기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정색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나의 천적이 나일 때 내 편에 들어줄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건 너무 큰 위안이 되잖아요. 이게 미지랑 호수가 완전 쌍방구원이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지의 서울 사회 엔딩에서 미지는 호수에게 너는 미지랑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왜 미지 편에 드냐고 물었고, 호수는 미지가 내 첫사랑이고 좋아하는 거 알고 있지 않냐고 답했는데요. 이게 호수는 미지를 미래로 알고 말한 건데 미지는 처음으로 고백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미래의 모습으로 말이죠. 진짜 이 순간만큼은 얼른 다시 미지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화 예고를 보니 호수는 미지를 미래인 줄 알고 선을 그었습니다. 호수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던 사람은 미지였는데 그래서 미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미지의 취향이라는 그 분홍색 넥타이를 하고 본가에 내려갔었는데 갑자기 미래랑 서울에서 재회를 하게 되면서 어딘가 미지 같은 모습을 한 미래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떠오르고 자기 전에 떠오르고 감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정신 차리고 보면 뜨개질도 하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걔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있고 이런 걸 썸이라고 부른다는데 그럼 자기는 쌍둥이 자매 둘 다를 좋아하게 되는 거니까 완전 멘붕일 것 같아요. 제가 미지였다면 전 그냥 앞뒤 없이 고백해 버렸을 것 같거든요. 사실 나 미래 아니고 너가 좋아하는 미지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 미래랑 바꿔 생활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오늘부터 1일하자 이렇게 말이죠. 근데 오해를 예고를 보니 호수가 취한 미지에게 너가 그게 왜 궁금한데? 라고 물어본 걸 보면 미지가 호수에게 너 아직도 미지 좋아해? 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과연 미지는 내가 미지다. 나도 너 좋아했다. 아니 지금도 좋아한다. 이렇게 밝힐 수 있을까요? 한편 미지는 신사옥 사업 관련해 보고서를 써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신경민은 미지에게 보고서를 쓰지 못하겠으면 말하라고 그런 페널티도 독박으로 받는 거라며 깝죽댔습니다. 채태가는 처음부터 유미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리게 만들어 어그러졌을 때 시선이 확 쏠리게 만들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도 했고요. 또한 신사옥 프로젝트 전담자가 미래가 고발한 박수석이었기에 채택안은 미래가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는 미지가 신사옥 사업 보고서를 쓸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에 미지는 자신을 도와줬던 김태희에게 보고서를 쓰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점심시간에도 매일 자리에 앉아서 대충 식사를 때웠던 미지는 구내식당에서 김태희에게 공개적으로 말을 걸었는데요. 사실 미래네 팀 전체가 미래를 왕따시키고 있지만 김수현에서 유미래로 이어진 부당한 대우를 자신이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감에 용기가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김태희부터 시작해서 한두 명씩 미지의 편에 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래를 성추행한 박수석의 정체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하루빨리 박수석과 채태관을 비롯해 미래를 왕따시킨 팀원들이 참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